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TH에 이번에 나온 실적 보고서를 딱 봤는데,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.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?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번 실적에서 가장 궁금한 점, 가장 큰 미스터리죠.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줄었을까 하는 거요.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화면을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을 보면 매출액은 4.5% 늘었어요. 장사 잘했네 싶죠?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순이익은 무려 30%가 뚝 떨어졌습니다. 와, 번 돈은 늘었는데 남는 게 없다니.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두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, 바로 성장의 이면입니다. 자, 실제 숫자를 한번 직접 보시죠. 매출액 9,061억 원. 작년보다 분명히 성장했죠.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입니다. 영업이익은 5% 정도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아까 보셨다시피 무려 30%나 급감했습니다. 와, 특히 이 순이익 감소폭은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진 걸까요? 이익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이제부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비용 구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범위는 크게 둘이었습니다. 첫 번째는 매출 원가의 상승이에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, 그러니까 원자재 값 같은 게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. 매출이 4.5% 늘어나는 동안 원가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줄어든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거의 결정타였는데 바로 영업의 비용의 급증입니다. 특히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긴 손실, 이게 작년에는 8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5억 원으로 그냥 폭증해버렸어요. 바로 이 녀석이 순이익을 왕창 갉아먹은 진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. 이번 실적은 뭘 보여주냐면요. PH라는 회사가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같은 회사 바깥의 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.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회사의 리스크, 약점인 셈이죠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. 이익이 줄었다는 이 암울한 손익계산서 숫자 너머에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. 지금부터 PHA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바로 재무 건전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. 물론 순이익이 급감했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. 그건 맞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756억 원. 과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756억 원이라는 숫자는요, 바로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진짜 현금을 말합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.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는 55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56억 원으로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장부상의 이익은 줄었지만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, 다시 말해 돈 버는 체력은 오히려 훨씬 더 튼튼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. 겉으로 보이는 이익은 줄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. 이게 바로 이번 PHA 실적의 핵심 반전 포인트인 거죠. 일시적인 외부 비용 문제 때문에 서류상 이익은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은 여전히, 아니 오히려 더 튼튼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재무상태표를 봐도 계속 이어집니다. 자산과 자본 총계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순차입금 항목입니다. 보세요. 마이너스 1,391억 원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갚아야 할 빚보다 회사가 가진 현금이 무려 1,391억 원이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. 와, 이건 뭐 거의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니까 재무 구조가 정말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현재 재무 상태가 아주 튼튼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미래를 내다봐야겠죠.
과연 PHA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, 이 회사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PHI의 가장 큰 강점,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. 매출액의 3.8%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. 이 돈을 연구개발, 즉 R&D에 꾸준히 쏟아붓고 있고요. 고객사도 이제는 현대기아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GM, 포드, BMW 같은 글로벌 회사들로 아주 다양해졌습니다. 여기에 등록된 특허만 340건이 넘고 출원까지 합치면 570건이 넘어가요. 미래차 시장을 향한 준비를 정말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? 지금 보시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조직도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단순히 부품만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부터 전기전자, 그리고 차세대 기술까지 전부 아우르는 진짜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가 이 구조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존재하죠. 일단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타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 직접 확인했던 바로 그 문제,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변동성입니다. 이게 앞으로도 계속 P&A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가 처한 환경을 엿볼 수 있는데요. 국내 시장은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지만 수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죠.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당연히 PHA 역시 이런 큰 흐름에서 혼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만약 이 회사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입니다. 투자자라면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첫째, 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서류상의 이익과 회사의 진짜 돈 버는 체력인 현금 창출력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? 둘째, PHA가 앞으로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외부 리스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지금 이렇게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 R&D 투자가 과연 미래차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까?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.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과연 PHA는 이 단기적인 비용 압박이라는 파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R&D 투자를 발판 삼아서 미래차 시장의 진정한 강자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. 오늘 저의 분석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